안녕하세요. 유현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상복합 건물의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상복합 건물이란 주거를 위한 공간과 상업활동을 위한 공간이 복합된 건물을 지칭합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주상복합 건물에 해당하는 집합건물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주상복합 건물의 주거 부분은 집합건물법 외에 공동주택관리법도 적용이 되고요. 주거 부분과 상가 부분은 일정 부분 상반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현실에서는 주거 부분과 상가 부분이 서로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관리권의 범위, 관리비 징수 주체 등 이런 문제들로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보통의 건물보다는 더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주상복합 건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주상복합 건물의 관리 방법에 관해서는 별도로 명확히 정하고 있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례가 그 법의 공백을 채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련 판결례들을 검토하면서 주상복합 건물의 관리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상복합 건물 관리에 관한 일반론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이 판시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결이 가장 기준이 되는 내용이고 많은 다른 하급심 법원 판결들에서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인용하고 있는데요. 주상복합 건물은 원칙적으로 집합건물법에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이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1호 남목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으로 보고 있으므로 주상복합 건물 중 주거 부분은 위 규정에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에 적용도 받는다.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주상복합 건물의 관리 주체는 건물 전체에 관하여 성립하는 관리단이지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주상복합 건물 중 주거 부분에 관하여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해서 관리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즉 입주자 대표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주상복합 건물 중 나머지 상가 부분에 관해서는 별도의 상가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는데 이는 집합건물법상 일부 공용부분 관리단의 성격을 가진다. 이처럼 주상복합 건물에 관해서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이 모두 적용되는 그 결과 주상복합 건물은 집합건물법이 정하는 관리단을 통해 이론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고 주거 부분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상가 부분은 상가 관리단이 이렇게 이원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아파트와 상가는 본질적으로 용도가 달라서 관리 방법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아파트와 상가가 하나의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주상복합 건물은 아파트 부분의 구분 소유자와 상가 부분의 구분 소유자는 공용 부분의 관리 및 사용, 관리비의 분담 등과 관련해서 상반된 이해관계를 갖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주상복합 건물을 이원적으로 관리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주상복합 건물 관리 주체를 입주자 대표회의와 상가 관리단으로 이원화하는 경우에도 입주자 대표회의가 상가 관리단의 구성원인 구분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마찬가지로 상가 관리단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들의 권리를 침해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이원적인 관리 주체를 통해 주상복합 건물을 관리하는 경우에 개별 관리 주체의 영역이 아닌 건물 전체의 관리나 관리 영역의 중복, 관리 비용의 중복 지출로 인한 비효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집합건물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이 이러한 문제 해결 방법에 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개별 관리 주체의 협의를 통하는 수밖에 없다. 즉 주상복합 건물의 이원적 관리에서 비롯되는 각종 문제들을 입주자 대표회의와 상가 관리단이 서로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내에 근거해서 주상복합 건물의 관리 방법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건물 전체에 관해서 성립하는 관리단을 통해 건물 전체를 이론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주상복합 건물도 원칙적으로 집합건물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론적 관리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당연히 가능합니다. 관리단이 이론적으로 건물 전체를 관리하게 될 경우에는 건물 전체적으로 관리단 하나만 구성하면 되는 것이어서 그 절차가 간소한 편이고 이원적 관리에 비해서는 의사결정이 효율적입니다. 다만 이러한 이론적 관리 방법은 상가 부분과 주거 부분이 하나의 관리단을 구성 운영하는 데 있어 다소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서로 양측이 건물에 대하여 기대하는 바나
문화,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수의 면적 비율을 점하고 있는 한쪽이 다른 한쪽의 구분 소유자들의 의사와 이해관계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관리 방법을 결정하는 폐단이 생길 소지도 있습니다. 또한 주거 부분이 15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공주법에 따라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 회의를 구성할 의무가 있는데, 이 경우에 전체 건물에 성립하는 당연설립관리단과 입주자 대표 회의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해야 하는 절차가 늘어나고 협의를 해야 할 거리들이 늘어나는 것이죠. 주상복합 건물을 관리하는 두 번째 방법은 주거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 대표 회의가, 그리고 상가 부분은 상가 관리단이 각각 나누어 관리를 하는 이원적 관리 방법입니다. 상가 관리단은 집합건물법에 따른 일부 공용부분 관리단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 규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원적 관리는 상가 부분과 주거 부분의 상이한 용도와 소유자들의 상이한 이해관계를 각각 반영해서 마치 별도의 건물처럼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명확히 있습니다. 특히 주거 부분이 15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주법상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 회의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이러한 이원적 관리 체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더 큽니다. 다만 앞서 본 고등법원 판결이 지적하듯이 개별 관리 주체의 관리 영역이 아닌 건물 전체의 관리 영역이 중복되고 관리 비용 중복 지출로 인한 비효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도 명확히 있습니다. 또한 이런 문제들을 입대위와 상가관리단이 서로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협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이론적 관리에 비해서는 저는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물 전체의 공용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입대위와 상가관리단이 사전에 별도의 협약이나 약정을 체결해 두는 것이 원만한 협의 과정을 가능케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입주자 대표 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해서 주거 부분, 즉 공동주택에 관한 관리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관리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건물에서 주거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상가 부분의 구분 소유자들이 별도로 독자적인 관리단을 구성할 요인이 적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입주자 대표 회의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